네, 오늘 랭킹 5는 새 정부 랭킹 5로 준비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어느 섹터가 어떤 종목이 정책적인 모멘텀을 타고 날아갈 수 있을까요? 자세하게 키워드 잡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죠.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쉬고 왔더니 분위기가 좋아서 덩달아 좀 들뜬 마음으로 시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씩 웃어주시고. 쉰 건 아니죠. 아, 그렇죠. 투표를 투표였습니다. 하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가볍게 해야겠죠. 네. 하나씩 네. 깊이 있지만 네. 재밌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오늘 새 정부라고 달았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좀 잡고 하나씩 뜯어보려고 하는데 뭐 기대감이 있는 섹터도 있고 우려가 있는 쪽도 있는데 일단 네. 기대감 쪽에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도세 손본다. 일단 큰 틀에서부터 좁혀 들어가 볼게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주식시장의 거래 활성화, 이에 따른 모멘텀. 대표님,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관심 가는 쪽이 여기입니다. 그렇죠. 이따가, 많은 예, 분들이 또 재산이 많으시고 투자 금액이 많으시면 또 많이 관심이 가신다고 그게 하시더라고요. 아니라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겠죠. 근데 그래도 네. 시장 환경에서 양도세가 하반기에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변수고, 네, 게다가 2023년에 본격 시행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루고 미뤘던 게 시행이 돼서 이게 만약에 나오게 되면 하반기 증시에 좀 큰 변화를, 그러니까 위축 요인이죠.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래도 그나마 공약이셨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들이 양도소득세 관련된 쪽에 폐지를 얘기하셨던 만큼 그게 현실적으로 오느냐라는 부분들인데, 근데 중요한 게 행정부는 그렇게 생각해도 이게 입법상, 그러니까 법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쪽에서 또 투표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넘어야 될 산은 많다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윤당선인분의 이게 핵심 공약이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공약은 공약인데 현실적으로 또 이런 아직까지는 또 여당이 대다수의 네. 지금 좌석 그 의석을 차지하다 보니까 좌석이 아니죠, 의석이죠. 의석이죠. 네. 예. 일을 열심히 하시면 의석. 네. 근데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좀 걸림돌은 좀 있겠다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말씀하셨던 공약이지만큼 좀 기대는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그러면 또 다른 쪽에 대한 이제 또 재정 세금과 관련된 부분들을 또 보충을 해야 될 텐데, 네. 이게 또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이 활성화되고 좀 더 어떤 한국 증시에 대한 매력을 뿜기 위해서는 뭐 물론 이런 제도적인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경기 회복되고 거기다가 나오는 또 기업들의 실적들이 잘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먼저겠죠. 그래서 그게 일단 1차적이고 부수적인 문제일 텐데, 이게 어느 정도 해결되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에 저희가 보통 보면은 추석 이후에는 시장이 그냥 힘없이 이제 줄줄 밀려요. 맞아요. 네. 흔히 말씀하시는 큰 손분들이 연말에 많이 매도를 하기 때문에 특히 더 코스닥이 고전한다라는 말이 있어서 네. 오히려 코스닥의 수혜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대표님 계시던데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대주주 관련된 쪽에 양도세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들도 모두 다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왔던 부분들도 개인 쪽에서도 만약 같은 흐름으로 돈다 그러면 그래도 좀 불안 요인들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꼭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나 기대감을 여기 너무 과도하게 걸진 말고 서서히 지켜보자라는 관점 주셨습니다. 네. 근데 자본시장 좀 큰 틀에서 본다면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코인 시장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 소리가 들려서요. 네. 이에 따른 모멘텀도 그리고 이에 따른 투자 전략도 저희가 좀 챙겨야 될 게 있나요? 네, 5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공약이었는데 네. 궁금한 거는 5천만 원 벌 수 있나요? 어, 이게 또 저에게는 가늠할 수 없는 금액이라서 네. 예, 힘드네요. 생각해 보기가. 그러면 코인에 얼마를 넣고 5천만 원을 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좀 매매하면 다 벌리겠죠? 네. 자신감, 대표님. 뭐 이제 이런 이제 금액 자체에 대한 네. 부분들이, 그러면 이제 내가 코인에 얼마를 투자해야 돼 하고 이제 머릿속으로 막 생각은 드실 텐데, 또 마찬가지로 그만큼 또 어제 나왔었던 이틀 사이에 나왔던 변화를 보게 되면 또 디지털 화폐 관련된 쪽에서 속도도 나오고 있고, 맞아요. 네, 그만큼 약간 법제화 시키려고 하는 부분도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또 이번에 어떤 러시아
전쟁과 관련된 쪽에서 나타났을 때 보게 되면은 이게 약간 화폐의 대용 수단 비슷하게 즉 거래를 막다 보니까 은행 간의 거래를 막다 보니까 이게 대용할 수도 있는 전자지갑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중개의 기능도 살짝 살아남는 게 또 네. 하나의 가상화폐의 기능이 아니냐라는 쪽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를 통해서 뭐 가상화폐 시장이 또 커진다는 것보다 어떤 가상화폐에 대한 의미나 이에 따른 자산으로서의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법적인 부분들이 더 확인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그냥 뭐 교수님처럼 얘기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원론적인 거를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암호화폐 시장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다. 이 정도로 저희가 지금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정책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가장 큰 변화가 예고됐기 때문에 기대가 컸던 원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까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딱 놓고 보면 기존 정부에서 신정부로 넘어가면서 가장 큰 방향성 변화가 예고된 것은 원전입니다, 대표님. 네. 근데 또 기대감도 너무 많이 반영이 돼서 지금 여기를 투자 매력이 있다라고 봐도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원전 쪽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쪽은 일단 중요한 게 네. 신정부 백서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네, 그렇다는 얘기는 새로운 정부는 앞으로 에너지 차원에 대한 변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래서 특히 신재생 쪽은 이렇게 그러니까 기존처럼 추진하고 그 사이를 뭐 원자력으로 보강하고 나머지는 또 이제 화석 연료도 이 정도는 뭐 최소한 이 정도는 끌고 간다고 이런 전반적인 에너지 종합 계획들이 확인이 돼야 퍼센테이지가 딱 확인이 돼야. 그리고 또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만큼을 더 어차피 신재생은 뺄래야 뺄 수 없는 상황이겠죠. 그렇죠. 앞으로 그 전 글로벌 모든 국가들이 다 탈이산화탄소와 관련된 정책들을 쓰고 있고 네. ESG가 중요하게 자리 잡다 보니까 하긴 하겠지만 이쪽에 대한 안타까운 사실은 기후에 너무 좌우가 돼요. 실컷 풍력 지어놨는데 그럼 바람이 많이 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태양광도 같이 지어놓게 되면 쨍쨍해야 되겠죠. 바람도 불고 쨍쨍하고 변수가 너무 많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그를 보완할 게 당연히 원자력이 원전.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비중이나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들을 또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도 변화가 될 건데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오늘 움직이는 뭐 작은 종목들 네.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중소형주가 움직이는 거는 그냥 테마적인 흐름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구체적인 정책 모멘텀으로까지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고 확인해야 단순하게 돼. 예. 확인해야 되고 네. 테마성으로 보는 게 지금은 맞다. 네, 그리고 또 글로벌 주된 정책들이 이번에도 유럽을 비롯해서 네. 신재생 에너지는 오히려 더 박차를 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런 기조를 봤었을 때는 이쪽은 맞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그래도 원자력도 보강은 하겠지만 신재생 에너지도 오히려 같이 또 가야 된다. 중장기적으로 같이 가야 된다. 아마 이런 내용을 담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뭐 인수위원도 아닌데 그냥 근데 예측 추정.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 네, 그렇게 바라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싶게 되면은 이제 글로벌 트렌드를 생각한다라고 네. 되면 신재생도 중요한 에너지원이고 그를 보강할 정도가 원자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범위가 넓고 투자하기가 어려워서 네. 어떤 종목을 조금 가능성 있게 보는 게 지금은 좋을까요? 네, 그래서 그냥 신재생 에너지 풍력 쪽에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삼강 M&T 네. 정도는 조선 기자재와 같이 엮을 수 있다라는 쪽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작은 종목이지만 DTNC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에 전자파 인증 관련된 시험을 하던 회사인데 여기서 좀 더 확대돼서 나오는 대표적인 흐름들은 나올 수 있는 또 원자력 그리고 또 IT, 방산 이런 쪽까지 확대되다 보니까 계속 인증기관의 역할들을 작년 4분기부터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쪽의 실적 변화는 올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별적으로만 지금은 전략을 잡아보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서 부동산 쪽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기조가 달라집니다. 공급을 늘린다, 세금을 줄인다. 이게 핵심 기조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냥 정말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대표님, 대형 건설사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세제 얘기를 하셔서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뭐 요즘 또 세금 가지고도 얘기가 많죠. 많죠. 네, 근데 차라리 회전율을 높이게 되면 네. 세금을 떨어뜨려도 네. 그게 더 세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는 분석도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네. 뭐 그것도 맞는 얘기겠다 이런 생각 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공급 관련된 쪽의 변화가 당연히 나올 거고 근데 그 중에 핵심이 우리가 사고 싶은데 집을 살 수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대출도 완화될 거란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 또 건설이랑 은행이랑 같이 묶여서 강세인 것도 같아요, 대표님.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뭔가 기존의 규제 일변도에서 네. 뭔가 변화가 되겠다라는 기대감은 높은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나오는 제도들을 또 보완되는 거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네. 이게 핵심적인 이번 정부의 역할일 테니까 그러면 공약 그대로로 본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민간 개발사의 역할들이 좀 높겠다. 네. 한쪽에서 재개발, 재건축 쪽에 무게를 두는 전략이라고 되면 대형 건설사겠죠. 아, 네. 그러면 재건축, 리모델링 두 가지 키워드를 놓고 본다면 어디에 지금 투자 매력이 더 높은가요, 대표님? 리모델링은 차이를 아시죠? 네, 알죠. 네, 지금은 머니투데이 부동산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아, 근데 왜 리모델링을 하게 네. 되면 그냥 네. 단순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건자재 쪽이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것- 건설주를 봐야 되냐 아니면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냐 이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서요. 근데 정부 입안자 입장으로 보게 되면 네. 일단 용적률을 높이면서 나오는 그러니까 즉 호수의 대수라고 그래야 되나요? 가구 수의 변화. 가구 수, 예,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 쪽이 더 맞다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물론 건자재 같이 들어가지만 건자재주를 잘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여러 가지 원자재들이 다 급등하는 바람에 네. 이를 또 그대로 가격 정가를 할 수 있는 쪽이 좋겠죠. 이거를 못 하게 되면 우리 이렇게 비싸게 공급하면 우리 거래 못 해. 이렇게 되면은 약간 또 부담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또 품목별 따라 다르다라는 쪽으로 바라봤을 때 건자재보다는 그래도 가장 대형 건설사가 물론 브랜드력이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분양가를 좀 올려도 네.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막연하게 들고 있기 때문에 네. 차라리 건자재 쪽은 세부적으로 다 하나씩 업체별로 따져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는 오히려 건설사를 보는 게 맞겠다라는 입장이고 또 하나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재건축 재개발을 하려면은 당연히 부시고 다시 생겨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부신 거 처리해야 되겠죠. 네. 폐기물. 그렇죠. 그래서 폐기물 업체들도 아마 또 한번 수혜가 되지 않겠나라는 쪽에서 일단 건설주 쪽에서는 대형 건설사 몇 개 있겠지만 그래도 영업이익률 높은 DLENC를 바라보고 있고요. 네. 게다가 또 어떤 뭐 폐기물 업체들 몇 개 있지만은 그를 또 하나로 만들어서 수직 계열화 시켰던 IS 동서가 가장 좋지 않나. 근데 좀 올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 목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은 아니고 서서히 네. 타이밍을 저울질 해보자라는 조언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규제 완화 이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오늘 대형주 가운데 뭐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은 단연 플랫폼입니다. 네. 기대감은 높은데 대표님 이렇게나 대형주가 오르는데 아직도 손실 구간이신 분들이 정말 많은 상황이거든요. 규제 완화 모멘텀 타고 플랫폼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네, 기대감에 의해서 그래서 기존 정부의 약간 압력, 압박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정책 기업들의 내용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분들이 오히려 다음 정부 쪽에서는 낮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고 또 어제 미국 시장에서 성장주 급등하고 네. 이런 여러 가지 몇 개가 맞춰가면서 오늘 의외로 이쪽이 제일 강하대요. 정말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허를 찔린 거죠. 네, 다들 아무래- 예, 원자력 막 이런 쪽만 보고 있는데 네. 그쪽이 아니지롱 하고 이쪽이 훅 움직이는. 역시 네. 그 낙폭 과대라는 키워드를 지금 이번 달 장에서는 빼놓을 수가 없나 봐요, 대표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네. 그 낙폭 과대를 어느 정도 해소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보다 더 큰 메리트를 찾아야 움직일 텐데 네. 그거는 아직도 미지 영역이죠. 아,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낙폭 과대를 하는 시점 정도까지는 반영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그 이상은 또 성장주는 아무래도 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본격화된다. 그러면 할인율 입장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좀 부담은 되겠죠. 아, 그래서 너무 길게는 보지 말되 네. 어느 정도 반등권역 쪽에서 제가 보기에는 뭐 카카오 기준은 10만 5천 원대 여기가 또 중요한 중기 저항 같고요. 네이버는 뭐 35만 원, 34만 원, 요 정도, 35만 원 정도 네. 바라보시면서 일단 이를 다 대응하는 게 아니라 뭐 조금 정리했다가 다시 살 수 있는 자리를 또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같은 플랫폼인데 좀 느린 쪽이 있습니다. 어디가 오늘 있나요? 보니까 아프리카 TV도 좀 느리고요. 그 중에서 골프존 아, 같은 경우도 이제 이쪽도 골프를 통한
플랫폼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런 쪽인데 실적도 잘 나왔는데 좀 늦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의 변화도 한번 체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 종목까지 제시를 해주셨고요. 마지막 좀 간략하게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외교 정책 변화에 따라서 어떤 스탠스를 우리는 취해야 될까요?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대중 대북 관계, 이에 따른 한알력 관련 이슈입니다. 최근에 완화 조짐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좀 강경한 대책에 따라서 좀 리스크에 대비하는 전략 지금 취해야 될까요? 이것도 모르는 분야죠. 그렇죠, 그렇죠. 특히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우리는 뭐 친미 반중 뭐 아니면 프레임을 씌우기도 좀 그렇죠. 네, 그럴 수는 아닌 거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존 뭐 정당의 색깔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혹시 그런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럼 뭐 콘텐츠 쪽 이런데 또 다시 발목이 잡히는 게 아니냐? 엔터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요. 네. 내수 소비주도 중국 소비주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거는 저희 상상이고요.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부분들 가지고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쪽과 또 이번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중국에서 컨텐츠 구매하는 거는 예상에 없던 일입니다. 네. 플러스 알파죠. 근데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만 가지고도 지금 올해 실적 개선을 충분히 예고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보게 되면 거기에 너무 투자 심리를 가져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생각됩니다. 과도하게 우려하진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네. 오늘 5가지 키워드 살펴봤고요. 그 안에서 오늘의 원픽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원픽 제시해 주실까요? 네, 그래도 못 간 플랫폼이다라고 하는 관점 쪽에서 네. 가운데가 아니죠. 네 번째 있던 골프존. 나이스 샷을 기대 한번 해볼까요? 나샷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쪽을 보면서 그래도 실적 나쁘지 않다라는 네. 관점 쪽에서 지금 가격대 부분 그냥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거기다가 목표가는 한 단계 레벨업 때 한 16만 5천 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한 14만 원대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